이제 판사들이 알아가지고 그런 민주당 측에 유리한 그런 판결을 내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법조인이 아닌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 그 정도가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뭐 조금만 생각이 깊으신 분들 같으면은 상상하고도 남을 겁니다. 비법조인 출신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대법관 수를 30명에서 100명까지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오늘 대대적으로 신문들이 다 보도를 했네요. 민주당 측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을 준비해 가지고 파문이 생기는, 뭐 본인들이 구상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 선거 진실성에 대한 규명 작업을 국민들이 포기하는 순간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예상이 가능했던 그런 이야기인 거죠. 뭐 지금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해봐야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 부르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조 출신이 아닌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는 개별 의원들의 입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이다. 아마 이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대전이죠. 대전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아마 이렇게 지금 총대를 메고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현재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등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이런 이야기하니까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뭐 얼마든지 그렇게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그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이전에 김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명, 현재 14명에 30명, 그리고 이제 장경태 의원이 100명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이게 뭐 아주 새롭거나 특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집권했을 때 대법관 수를 왕창 늘려가지고 이 베네수엘라의 대법원을 무력화시켜 버렸거든요. 2004년도에 20명이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린 겁니다. 그리고 차베스가 이제 2013년에 물러나게 되는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한 4만여 건 정도의 그런 차베스의 법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단 한 건도 대법관들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베스화를 다 대법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설마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설마가 사람을 잡죠. 통제받지 않거나 제어받지 않는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폭주니까. 폭주니까 차베스의 교훈은 뭐 차베스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또 많은 이렇게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을 장악하는 것과 사람 숫자를 늘리는 거죠. 이 베네수엘라가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린 게 2004년이고 차베스가 사망하던 해가 2013년이니까 2004년부터 2013년까지 4만 5천 건 정도의 대법원 판결이 정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법을 고친 거죠. 그 대법원 판결 가운데 단 한 건도 차베스 정권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거나 반하는 그런 판결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한 사회가 기울기 시작할 때 이 법원을 장악하는 거죠. 우선은 선거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을 장악하고 그다음 뭐 언론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기울어진 나라인 거죠. 기울어진 나라인 거고,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오랫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뭐 대다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설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법관 수도 2배 3배 4배 늘리고 그다음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대법관으로 비법조인 출신으로 채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이런 사례가 베네수엘라뿐만 아니고 대부분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 선거 독재 체제, 연성 독재 체제, 사실상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특정 정당이 권력을 거의 독점한 그런 체제들은 대부분 다 법원을 이렇게 무력화시키죠. 그 법원 가운데서도 가장 상층부에 속하는 대법원 제도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헝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대법관 수를 11명에서 15명 정도로 늘리고, 늘어난 숫자만큼 이제 여당 친정부 인사를 심어 가지고 대법관에서 이제 판결이 대부분 다 소수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뭐 이렇게 소수 의견이 나오더라도 여당이 추구하는 모든 종류의 헌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힘을 쓸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항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사실과 진실을 규명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이미 나라는 기울어 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따르는 개인이 지불해야 될 비용은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이제 비용 청구서가 날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방송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해봐야 이제 아니까, 당해볼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베네수엘라, 헝가리뿐만 아니고 폴란드도 마찬가지죠. 폴란드도 대법관 수를 25명까지 추가하고 지명권을 친정부 인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력화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마 폴란드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법과 정의당 정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하도 이런 대법관들이 깐죽거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2017년에 대법관을 25명 추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민주당 사람들이 배웠을 겁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 뭐 권력을 쟁취하거나 관리하는 데 빠꾸미들이 뭐 이런 부분을 놓쳤겠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대법원을 무력화시키는지, 폴란드가 어떻게 했는지, 헝가리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다 이런 사례 연구를 했을 겁니다. 사례 연구를 해가지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2017년에 25명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개정해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친정부 인사로 다 이렇게 채워버린 거죠. 이제 폴란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많이 항의하고 이렇게 했지만 뭐 그러나 외국에서 항의하는 것은 뭐 그렇게 호소력이 없는 거죠. 폴란드도 그렇게 해버렸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터키도 2017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소의 판사 17명 가운데 12명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권한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외관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당제를 표명하고. 그러니까 다당제라는 것이 이제 뭐 국제사회 모양새도 있고 하니까 겉모습만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체제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명 형식적 민주주의, 연성 독재, 선거 독재 체제 뭐 이렇게 부르지만 뭐 이런 체제는 유사민주주의인 거죠. 외관상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체제 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방송에서 그냥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제 미군 감축이 현실화되는데 이제 미국은 정보망이